어젯밤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의 동체가 수심 72m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탑승자 7명에 대한 수색이 2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이 앞다퉈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있습니다. 모금 한도가 없어서 기념회를 한 번 열면 5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수표와 신용카드까지 등장하는 출판 기념회의 실태를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합니다. 늦은 밤 서울 강남 주택가를 알몸 상태로 뛰어다닌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것도 모자라 여성이 달아나자 알몸 상태로 쫓아갔습니다. 30년 전 이춘재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학생의 시신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부모는 30년을 폐인처럼 살았다며 오열했습니다. 자신들은 거기 죄인인데 무슨 말을 해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면책특권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몽골 헌재소장을 석방해 논란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미군의 작전으로 숨진 알바그다디의 사망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기뻐하지 말라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이는 어젯밤 추락한 소방 헬기 수색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응급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독도 인근 바다에 추락한 헬기에는 소방대원과 부상자 등 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울릉도에서 애타게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은미 기자, 현장은 이미 어두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종자 수색 작업은 진행 중인 거죠? 네, 실종자 수색 작업은 20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울릉군 대기소에는 실종자 가족 28명이 모여 있는데요. 일부 가족들은 오늘 오후 헬기를 타고 독도에 나가 수색 장면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오늘 오후 2시 25분쯤 발견됐습니다. 독도 남방 600m, 수심 72m 지점입니다. 동체에서 나오는 신호를 감지하고 잠수사가 들어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손가락이 절단된 홍계잡이 어선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어제 오후 9시 33분 대구에서 출발했습니다. 1시간 반 뒤 울릉도에서 연료를 충전하고 오후 11시 22분 독도에서 부상자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락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고 있던 독도경비대가 119 신고했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소방대원 5명과 50살 남성 환자와 46살 남성 보호자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헬기 발견 위치를 중심으로 해상 수색을 계속하고 있으며 무인 잠수정도 투입해 수중 수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야속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1년 전 소방관의 꿈을 이뤄 너무나 기뻐했던 딸을 생각하면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울릉도에 도착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울릉도에서 사고가 난 독도 해상까지는 헬기로 이동했습니다. 실종자 7명 가운데 갓 소방관이 된 여성 구급대원도 있었습니다. 대학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뒤 병원에 근무하며 소방관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응급 환자를 헬기로 이송하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에 매료돼 1년 전 꿈을 이뤘습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에 들어갔다고 해서 되게 뿌듯했어요. 아버님도 너무 되게 고맙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위험한 일을 한다며 가족들은 늘 걱정이었습니다. 하루 중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 모든 걸 다 복원해주세요. 지금 즉시요. 어제까지 함께했던 동료 5명의 실종 소식에 대구에 있는 중앙 119 구조본부는 하루 종일 침통했습니다. 동료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믿고 의지하고 좀 몸으로써 이제 전우회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다른 곳보다 아마 더 클 것 같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울릉도로 돌아온 실종자 가족들은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 독도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독도 구조 상황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이 성큼 다가오긴 했나 봅니다. 국회의원들의 돈줄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출판기념회가 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로 받은 돈이 뇌물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잠시 개선되는 듯 하더니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모금함이 다시 성행합니다. 유승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출판기념회 행사장 입구부터 일렬로 선 참석자들이 돈봉투에 이름을 적느라 바쁩니다. 책 한 권의 값은 15,000원인데 참석자들 지갑에서는 5만 원짜리 지폐 여러 장이 나오고 아예 수표를 꺼내 이름을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량 구매도 이뤄집니다. 참석자들은 이렇게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준비된 상자에 넣은 뒤 책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봉투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현장에선 알 수 없습니다. 출판기념회에는 새를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한 행사에선 조폭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책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주최 측이나 오가는 돈을 책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 몇 권 사셨어요? 돈 산게 아니고 그냥 좋은 거 좀 샀습니다. 본 행사가 시작되면 노골적으로 내년 총선에서의 지지를 요구합니다. 책 많이 사서 절대 잊으시고 콘서트 값은 내년은 4월 15일 날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또 총선에서 또 큰 힘을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출판기념회는 여전히 정치인의 정치자금 창구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자, 이렇게 전직 조폭 두목까지 다양한 사람이 오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한 번 열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깜깜이 수익원을 감시할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민찬 기자입니다. 출판기념회를 한 번 열면 보통 2,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대필 작가의 원고료, 2,000부 안팎의 인쇄비, 컨벤션 센터 대여비 등이 주요 비용 항목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좌진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보좌진을 소용 쓰는 사람들이 보이려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입니다. 참석자들은 이런 책을 정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사기 때문에 기념회를 한 번 열면 5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전합니다. 4, 5천 지지 세력을 당해서 결집시키고 모아내고 이런 것도 쓰기 그럼 외적으로 그 어떤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실세 의원일수록 수익은 더 커집니다. 2004년 오세훈법 제정으로 정치자금 모금 한도가 줄면서 출판기념회는 돈 모으는 수단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판기념회는 모금 한도가 없고 수익금 신고 의무도 없어 정치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출판기념회 수익금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출판기념회가 끝나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책의 주민등록번호인 ISBN, 국제표준 도서번호조차 없어 일반 서점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 ISBN이 있어야지 서점 쪽에는 판매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무슨 근거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그분들한테 집행을 하고 합니까? 이게 한 국회의원의 책은 출판기념회를 연 지 일주일도 안 돼 정가보다 94% 낮은 1,500원에 중고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시죠. 김정은의 배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어제 오후 발사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탐지하기도 격추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의 그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미사일 능력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북한 미사일이 위협적이지 않다. 이건 좀 아니라는 인식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믿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선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의 장례 미사가 있었죠. 이 때문에 여당에서조차 북한 도발의 유감을 나타냈는데 정 실장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상중의 그 발사 실험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에 그 장례 절차를 마치시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고 나신 다음에 발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온 다음에 발사를 했으니 김정은 위원장이 예의를 표한 거다. 이런 해석 같네요. 그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정 실장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정 실장은 야당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8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지를 두고 벌어진 싸움입니다. 안보실장! 뭘 믿고 그러는 거야, 그래? 저런 안보실장이 있으니까 우리 국가 안보가 이 모양이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데 우리는 안보도 정쟁의 소재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싸움을 보면서 가장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겠죠. 오늘 국감에는 김현종 2차장도 출석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하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무릎 쓸자 서서 스라 선생이라고 하는 별명이 우리 차장님한테 또 하나 붙었답니다. 스라는 무릎 아래 이런 뜻인데요. 지난 9월 대통령 순방 중에 실수를 한 외교부 직원이 김 차장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 일이 알려진 뒤 새로 생긴 별명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겠죠. 그게 국가안보실의 역할일 겁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무서운 일관성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있었던 국정감사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감 첫날부터 유력 정치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이름을 제 입으로 올리고 싶지조차 않아서였습니다. 박경미 의원이 국감 첫날부터 줄기차게 비판해온 유력 정치인은 과연 누굴까요? 박 의원은 오늘까지 일관되게 이 정치인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앙지검 배당이 되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유력 정치인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말하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처럼 나 원내대표 자녀 논란도 철저하게 수사란 이런 요구입니다. 문제는 이 요구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했다는 겁니다. 자연히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비서실장님, 검찰이 유사한 두 사안을 너무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미 의원은 수학교육과 교수,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 출신인데 나 원내대표를 집중 공격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도 나경원 저격수다 이런 정치적 이미지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개월 전에도 오늘과 똑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박경미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앞에 두고 나경원 의원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반민특위의 국론 분열의 혐의를 더 씌운 건 그걸 벌하지 않았기에 7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이라는 망언의 용기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해방 이후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 이렇게 말한 걸 비판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열릴 때마다 나 원내대표 앞에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건데요. 이쯤 되면 무서운 일관성이다 이렇게 말할 만하죠. 물론 나 원내대표도 자녀 논란과 관련해 보다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알몸차림의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아 주민들까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는데 먼저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동주택 현관문이 열리더니 잠옷 차림의 여성이 신발도 안 신고 다급히 뛰어나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위쪽으로 난 골목길로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잠시 뒤 여성이 나온 현관문 밖으로 나와 여성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는 남성이 보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여성이 사라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나온 피해 여성은 이 골목길을 따라 20m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편의점으로 이동해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옥바람에 안에 들어오면서 아저씨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이제 경찰하고 통화하는데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수색한 지 5분 만에 거리를 배회하던 30대 알몸 남성을 발견하고 길을 막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에 피해 있던 30대 여성을 순찰차에 태워 보호한 뒤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알몸 남성의 정체는 여성의 옛 남자친구. 술을 마시고 여성 집에 찾아와서는 다시 사귀자는 제안이 거부당하자 욕설을 퍼붓고 집에 있는 흉기로 여성을 위협했습니다. 이틀 전에 또 싸워가지고 발견했다 하더라고요. 술 먹고 찾아와가지고 나도를 죽였죠. 경찰은 알몸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여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그제 새벽 수도권에서 여성 3명에게 연쇄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성폭행이었다며 혼자 있는 여성을 찾아다녔다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성범죄 저지르려 한 이유가 뭡니까? 중년 여성만 노린 이유가 있습니까? 43살 남모 씨는 그제 새벽 서울과 구리시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시도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범행 장소를 옮겨가며 불과 4시간 만에 3건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다며 여성이 혼자 있는 장소를 찾아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실제로 늦은 밤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홀로 일하고 있거나 귀가 중이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확인된 남 씨가 성도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숨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어젯밤 몽골을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무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몽골의 헌법재판소장과 그 수행원이었습니다. 면책 특권을 주장해서 경찰이 조사도 없이 석방했지만 알고 보니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술에 취한 몽골 남성 2명은 여성 승무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도착 직후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내에서 성추행 사실 상황이 확인이 됐고요. 사무장님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요. 해당 승객들이 이제 음주를 한 걸로 판단을 하셨고요. 붙잡힌 몽골인들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 하지만 경찰은 2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주한 몽골 대사관 직원들이 이들이 면책 특권을 가진 외교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측은 한국 상주공간 소속이 아닌 2명은 외교관으로 볼 수 없어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수행원은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오후 늦게 출발하는 발리행 항공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머무르던 도르지 헌재 소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을 넘겨받았을 때 도르지 헌재 소장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대사관 측에서 신원을 보증해서 일단 석방했다며 출국한 도르지 헌재 소장 일행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비판하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부실 검증을 지적하며 노영민 비서실장을 몰아세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동생 포함해서 친인척 3명이 구속됐습니다. 작은 일입니까 이게? 아주 큰 일입니다.
노 실장이 조국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음에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동생, 전 재수 등 관계 가족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목에선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합법적 불공정이니 아니 뭐니 무슨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야당의 사퇴 요구는 일축했고 국정운영 실패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잘못한 정책은 또 뭘까요? 예, 가장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글쎄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야당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점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강 수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지만 아직도 검찰은 정 교수의 휴대폰을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기 때문인데 조 전 장관의 휴대폰과 계좌 역시 확보하지 못하면서 소환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인턴 활동에 관여한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투자 의심 자금을 정 교수에게 송금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나 공모 여부 확인에 필수적인 휴대전화조차 확보 못한 겁니다.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 저거 사실이면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죠?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최소 3번, 정경심 교수는 2번 이상 기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깜깜이로 이루어진다며 담당 판사와 기각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이번 주로 예상됐던 조 전 장관 소환도 빨라야 다음 주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자 법조계에선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를 하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건데 맞는 얘기일까요? 먼저 우리나라 각급 보안시설인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번번이 애를 먹었던 게 사실입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팀도 지난 2017년 2월 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 진입에 실패해서 5시간 동안 대치해야 했는데요.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란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처럼 이 청와대 근무를 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떨까요?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한 우병우 전 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김기춘 전 실장,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 모두 휴대전화가 압수됐습니다. 한 전직 영장 전담 판사는 청와대 근무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상관없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최근엔 휴대전화에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서 제한적으로 발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전직 공무원이 소지했던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신고하면 압수도 소속기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하지만 조 전 장관과 청와대가 압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논란이 된 8차 사건. 경찰이 윤모 씨가 아닌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이지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8차 사건의 범인을 윤모 씨가 아닌 이춘재로 잠정 결론 내린 결정적 근거는 경기 오산경찰서 문서고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989년 8월 현장 검증 모습을 찍은 컬러 사진인데 집의 전체 구조와 살해된 여중생 방의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는 현장 검증 사진의 세세한 모습까지 이춘재가 상세히 묘사한 겁니다. 문서고에는 현장 검증에 나온 윤 씨가 어색한 자세로 방에 들어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방해 구조와 가구 배치를 봤을 때 소아마비인 윤 씨가 한밤중 소리를 내지 않고 침입하기 힘들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특이하게도 피해자의 방문 바로 앞에는 좌식 책상과 책꽂이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윤 씨가 넘어가려면 책상에 손을 짚어야 했는데 그럴 경우 책상이 주저앉거나 책꽂이가 넘어졌을 거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책상에서는 윤 씨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 검증 내용을 나 잘 못 봤는데 보니까 형사가 잡아준 그 생각이 나. 그런데도 나를 범인으로 찍었다면은 뭔가 계획된 수사가 아닌가 나는 생각이 들어. 경찰은 최근 윤 씨가 책상을 밟고 올라서거나 넘어갈 수 있는지 범행 현장과 비슷한 상황에서 재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채모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맹신한 결과 강압 수사를 통해 윤 씨에게 자백 내용까지 주입시킨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측은 이달 중순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사건이 또 있죠. 경찰이 단순 가출로 처리했지만 이춘재가 자백한 1989년 화성 초등학생 살인 사건입니다. 오늘 경찰이 30년 전 사라진 8살 소녀의 시신을 뒤늦게 찾아 나섰습니다. 현장을 찾은 가족은 오열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화성 초등학생 살인 사건 유가족들이 흰 국화꽃을 들고 공원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시신 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에 헌화를 하러 온 겁니다. 30년간 아이가 가출한 줄만 알고 살아온 아버지는 20개의 계단을 오르는 동안 2차례나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을 보니 죄인인데 무슨 말을 해요.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범행 현장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유류품이 발견됐지만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춘재가 화성 초등학생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학생의 치마와 책가방이 발견됐던 야산입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경찰과 국가수인력 120명이 동원돼 이 일대를 전부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대 3m의 땅속을 투과하는 레이저 탐지기를 동원해 유골을 찾고 있지만 정작 유기 장소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돼 시신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모들이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30년 동안 정말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그분들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담당 경찰들을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아이돌 그룹 몬스타엑스의 원호가 대마 흡연 의혹에 휩싸여 경찰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예능에 출연한 동료가 폭로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아이돌 그룹 몬스타엑스로 데뷔한 원호. 케이블 채널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정다은 씨는 지난 2013년 원호와 대마초를 피웠다고 폭로했습니다. 원호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정 씨에게 대마초를 보여준 뒤 함께 집으로 가서 흡입했다는 겁니다. 원호는 정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았다는 논란 등이 제기돼 어제 그룹에서 탈퇴했습니다. 경찰도 지난 9월부터 마약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원호에게 모바일도 이미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마약 투약 뒤 1년 동안 자르지 않은 모바일 부분에서는 마약 성분 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흡입 의혹이 제기된 2013년 이후 원호가 모발을 잘라냈고 흡입도 중단했다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원호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원호가 대마초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며 오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원호의 경우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지난 9월에 이어 어제 동해로 발사한 북한의 초대형 발사포입니다. 9월에만 해도 연속 발사를 할 때 19분이 걸렸지만 어제는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커진 방사포의 위협, 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로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 사격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시험 때에는 첫 발을 쏜 뒤 두 번째 발사까지 19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첫 발을 쏜 지 불과 3분 만에 연속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차량 한 대에는 발사관이 4개입니다. 4발을 다 쏘려면 1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9분 만에 4발을 다 쏜 뒤 반격을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북한 초대형 방사포는 세계에서 가장 큰 600mm로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커 사실상 탄도미사일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발사대 4개를 묶어 연달아 쏘는 방사포의 장점까지 더해 위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 목표나 지정된 목표 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양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평택 미군 기지는 물론 각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3분이면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요격망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신무기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후계자를 발표하면서 미국에 복수를 경고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황규락 특파원이 처음 공개된 IS 수용소 소식까지 보도해드립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남성들. 시리아 북부에 있는 수용소 방마다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들은 전투를 벌이다 포로로 붙잡힌 이슬람 무장단체 IS 대원들입니다. 약 10,000명 정도로 예상되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의 철수와 터키의 공세로 쿠르드 민병대가 시리아 북부에서 물러나면서 이들의 탈옥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IS는 미국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لا تفرحي أميرك بمقتل الشيخ البغدادي ولا تنسي كؤوس الموت والحتوف على يديه تقبله الله.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자신들의 지도자가 숨졌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겁니다. 또 새로운 지도자로 이브라힘 알쿠라이시가 지명됐다며 조직의 건재함도 과시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작전으로 IS 세력은 약화됐지만 미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철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IS 세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오늘 탄핵조사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의 딸 이방카 선임 고문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아버지 구원투수로 등장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최근 단발머리로 헤어스타일을 바꾼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 정치적 신뢰감 부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지에 몰린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토마스 제퍼슨 전 대통령의 편지를 인용한 뒤 워싱턴에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글을 올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은 탄핵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 don't know why the Republicans are afraid of the truth. Every member should support allowing the American people to hear the facts.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표결도 찬성 232, 반대 196으로 양당의 하원 의석 분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전현직 관리들의 증언은 앞으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거센 격돌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열차 안에서 아침 식사를 만들다 가스가 폭발해 파키스탄 승객 7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길이가 거의 500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유리다리가 중국에서 폐쇄된 이유까지 오늘의 세계 김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열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엄청난 양의 검은 연기도 상공으로 솟구칩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객차 3곳으로 번졌습니다. 불이 난 열차는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7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승객 대부분은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일부 승객이 규정을 어기고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가스통을 사용하다가 폭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중국에선 세계에서 가장 긴 유리다리가 폐쇄됐습니다. 지난 2017년 해발 218m 높이에 지어진 이 다리는 길이만 488m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 설치된 2,300개의 유리다리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위험성이 제기됐습니다. 这种游玩项目从景区到热点已经变成了安全痛点. 결국 중국 당국은 안전 문제로 전망대 등을 포함해 유리다리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변신하라. 1969년 삼성전자 공업 주식회사를 창립한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이 한 말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며 품질 경영을 시작했죠. 오늘 삼성전자 50주년을 맞은 이재용 부회장 어떤 포부를 밝혔는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삼성전자 직원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을 만들기 위해 함께 성장하자고 말했습니다. 전 임직원에게 낸 첫 공개 메시지에서 상생을 강조한 겁니다. 이 부회장은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일본 출장길에 올라 신사업 구상에 나섰습니다.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위한 도전을 멈추게 하지 않는 힘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1969년 종업원 36명으로 시작한 삼성전자는 반세기 만에 매출 244조 원, 임직원 30만 명이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한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도표선언,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선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반도체, 스마트폰 등 세계 1위 품목만 12개에 달합니다. 앞으로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과 5G 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력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줍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내수도 진작하겠다는 취지인데 수백억 원의 환급금은 한전에 떠넘겼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 가전제품마다 10% 환급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에너지 효율 1등급인 7가지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 김치냉장고 가격이 200만 원인데요. 10%가 환급이 되면 20만 원을 싸게 사는 셈이네요. 오늘 냉장고랑 세탁기 이제 이사해서 뭐 사려고 왔어요. 새 거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가전제품을 해도 오래 쓰는 거니까 10% 정도면은 저 구매할 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고민했던 것도 10%면은 이 가격이 큰 거면은 큰 차익이 있기 때문에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올해 환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300억 원, 한전 돈이 122억 원이고 나머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눈덩이 적자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한전으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인프라 확충 재원을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회적 기능을, 공적 기능을 좀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수산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보수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부는 이 행사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해 환급금 마련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배우 양택조 씨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영원한 체조요정 소년재가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최근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선수 때 못 느꼈던 감정을 느낀다고 하네요. 김민공 기자입니다. 화려한 표정 연기부터 유연한 동작까지 2016년 리우 올림픽 이후 소년재는 3년 만에 가슴 벅찬 무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은퇴하고 다시 무대를 선다는 게 사실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좀 뭔가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체력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국내외 7개국 체조 유망주들을 상대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현역 선수 생활은 마쳤지만 체조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원래 사실 아이들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가르쳐 보면서 그 아이들이 눈이 막 반짝반짝 거리는 모습들이 오히려 저를 약간 힐링시켜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This is very unique for us because my daughters, they took part in other competitions other than here. And there were other master classes, but kids likely love her.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겠다며 어린 선수들을 위해 리듬 체조 전도사로 나선 소년재. 이제는 지도자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은 프리미어12 초대 우승팀인데요. 2연속 우승과 도쿄올림픽 티켓을 위해 오늘과 내일 최종 리허설을 합니다. 김태욱 아나운서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평가전 상대는 푸에르토리코입니다. 낯설 수 있지만 중남미 강호입니다. 우리나라가 쿠바와 조별 예선에서 만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전에 김경문 감독을 잠깐 만났는데요. 공인구에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공인구입니다. 선수들은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들고 반발력이 강해서 더 잘 뻗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병호, 최정 등 홈런 타자들이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투수들은 홈런을 경계해야 할 것 같은데요. 평가전은 현재 4회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양현종이 2이닝 동안 6타자를 완벽하게 막아내며 컨디션을 조절했고 3회부터는 김광현이 이어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일부터 호주, 캐나다, 쿠바를 상대로 예선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차가운 북동풍에 미세먼지가 거쳤는데요. 일부 지역은 주말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내일은 대전과 충북, 전북과 제주 지역에서, 일요일에는 전북과 광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외출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많게는 15도 이상이나 날 텐데요. 외투와 머플러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곳곳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동해안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영서와 경북 내륙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지에는 밤에 진눈깨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막바지 단풍산을 계획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산에 오르기 전에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충분히 풀어줘야 합니다. 혹시 모를 조난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전화의 보조 배터리 반드시 챙기시고요. 일몰 한두 시간 전에는 하산을 완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가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부산 광안리에선 불꽃축제가 펼쳐지고 서울 청계천에선 아름답게 수놓은 등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쪽 산부터 단풍까지 깊어진다는 가을 주말, 잊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추락한 독도 헬기 실종자들.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